네, 미국의 대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증시 참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또 눈여겨봐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또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 세계의 정치,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네. 특히나 이번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57회 미국 대통령 선거,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억에 남을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구조적인 그 불균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좀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소득의 양극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차별화가 너무 상당히 심화된 상황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는 부의 규모가 46%를 넘어갔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요.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1920년대 후반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대공황이 발생하기 직전에 1928년도에 46.1%를 미국 상위 10%가 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소득의 불균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유들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억을 갖고 있는 것과 10명이 각각 1,000만 원씩 갖고 있는 것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죠. 부가 한 곳에 편중되면은 장기적으로 그 나라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차기 대통령이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심판론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면은 미국의 민주당이 나서서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그 정책의 공약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부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데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되어야 부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경제도 조금 더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장기적인 차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부의 그런 재분배 같은 경우들이 단기간에 해결된 요인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방향을 위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미국의 미래가 결국은 전 세계 경제의 미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번 그 대선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증시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한데,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오르긴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상승하면서 선거라는 이벤트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기대감들을 일정 부분 사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 40년 동안의 미국의 대선을 전후해서 주가의 S&P 500의 주가의 트렌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선이 시작되기 한 2달 전부터 주가는 고점 대비 한 4% 정도에서 5% 정도 하락을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식이 밀리다가 대선을 지나가면서 주식시장들은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을, 어떻게 보면 상승했다기보다는 이전에 그 경계감 때문에 하락한 부분들을 만회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달 첫 번째 도래하는 월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11월 말이 되면은 미국은 소비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소비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 소비 시즌에 다가서면서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가장 큰 거는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것 때문에 진행되어야 될 현안들을 다 밀어놨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거론이 많이 되는 것들이 미국 2013년도 예산안,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도 9월 달까지의 정부의 예산 자체를 그 합의를 못한 상황에서 임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합의를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들이죠. 현재의 그런 그 대선 판도에 대한 구도를 보면은 대통령은 오바마,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이 구도는 기존의 그 정권 구도와 똑같습니다. 기존의 정권 구도에서 각종 그 예상되었던 현안들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대선 이후에 보자고 미뤄진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이런 합의들이 쉽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시장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록 이번 달 말부터 미국이 소비 성수기에 진입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이슈들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던 배당 소득세 인상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순탄하게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처럼 네. 이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조금 오르다가 소비 수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형성이 되다가 네. 결국에는 이런 재정 절벽 같은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기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기술적 반등 수준을 넘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상단치를 정해드리면 한 1950 정도, 그 정도 이상을 시장이 단숨에 연말에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연말 랠리는 과거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다시 성장 동력들을 갖춰 나가겠다는 게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길게 보면은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대신에 세부적인 현안 관련해서 연말 연초에 공화당과의 싸움이 한번 남아있다는 점들이 부담이겠고요. 그 부분만 시장이 반영을 하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런 큰 악재들은 많이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시의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기보다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이제 가지고 가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제 대처하신 전략이 좋겠고요.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수혜주라고 예상되고 있었던 IT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보유하신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내일이 되겠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정부 대표자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에서 천덕꾸러기 역할을 했었던 소재주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살 종목군들을 좀 이제 고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기간이 지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러스 투자증권의 오태동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